소가 음메음메 울고 있어요. 네, 어디선가 힘찬 소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 씨? 네, 여긴 넓은 초원에서 송아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젖소 목장입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서 송아지와 젖소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제 옆에서 송아지가 쿨쿨 자고 있어요. 어머나, 정말 귀여운 송아지군요. 근데 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네, 제 동생 송돌이에요. 태어난 지 2개월 정도 된 송아지인데요. 오늘 송아지와 또 송아지의 엄마 젖소도 만나보고 우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과학 실험도 할 거예요. 신나고 알찬 체험 기대되는데요? 목장으로 빨리 안내해 주세요, 하나 씨. 네, 젖소와 우유에 담긴 과학 알아보기. 목장 체험 시작해볼까요? 송돌아, 가자! 가자! 와, 낮잠이 참 맛있는데. 잠깐만요. 자연에서 배우는 과학, 목장 나들이. 파란 하늘과 푸릇푸릇한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경기도 화성의 한 젖소 목장. 이곳 우사에는 암수컷 젖소 총 120마리가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는 형태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품종으로 나뉘지만 그중 크게는 젖소와 일반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젖소는 말 그대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젖을 분비하는 기능이 유전적으로 잘 발달돼 있고요. 지방질이 적고 근육이 발달돼 고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는 노동력이 좋아 농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젖소가 신선한 우유를 생산해내려면 우선 잘 먹어야겠죠? 먼저 젖소의 먹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소들한테 먹이를 줘볼 건데요. 이제 소들이 이 배합사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주면은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고 또 줘야 돼요. 어미 젖소는 영양가 풍부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연맥과 알파파 등의 건초와 각종 곡물을 섞은 배합 사료를 먹는데요. 젖소에게 먹이 주기에 도전한 체험 가족들. 커다란 덩치의 젖소 앞에 서자 살짝 긴장한 눈치. 하지만 젖소는 아는지 모르는지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 엄마 젖소는 하루 평균 10kg 정도의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고 하네요. 야, 내 밥 내놓으라고. 맛있다. 그렇다면 소는 이 맛있는 먹이를 어떻게 소화시키는 걸까요? 소의 위는 우리와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의 개수만 무려 4개. 소는 먹이를 되새김하는 대표 동물로서 이를 되새김위 또는 반추위라고 합니다. 소가 풀을 삼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위인 혹 위로 들어가 그곳의 미생물이 풀의 성분을 분해하고요. 한번 삼킨 음식물을 입안으로 토하여 잘 씹은 후 다시 혹위와 벌집이 그리고 다량의 소화액이 분비되는 겹주름 위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소장으로 넘어간답니다.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단단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진 풀의 섬유질을 더 잘게 부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기 저 많은 소들 중 유독 희끗희끗한 털을 가진 소가 보이나요? 이곳 농장의 최고령 할머니 소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소가 15살이에요. 이게 소는 사람의 10배인데요. 사람 나이로 하면 150살이에요. 내가 바로 이 목장의 제일 어른이라우. 음메. 어미소에게 맛있는 먹이도 줬고 그럼 이번엔 어떤 체험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소 젖을 짜는 과정과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유짜기 체험장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의 젖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우유를 내어줄 주인공 어미 젖소입니다. 덩치가 꽤 크죠? 우리나라 젖소의 대부분은 네덜란드가 고향인 홀스타인 젖소인데요. 이곳의 젖소는 우유가 많이 나오며 성격이 온순하고 추운 겨울의 기후에도 잘 자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유가 가득 든 젖소의 젖을 직접 짜보기로 한 아이들.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손을 엄마 손 젖꼭지에다가 자 이렇게 살짝 끼우세요. 자 끼운 다음에 손가락을 위에 손가락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젖을 살포시 감싼 후 지그시 눌러주면 하얀 우유가 쭉. 난생 처음 소의 젖을 만져보는 아이들인데요. 낯선 촉감에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능숙하게 젖을 짜냅니다. 종이팩에 담긴 차가운 우유만 접하다가 이렇게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니 부모님도 아이들도 모두가 신기한 모양인데요.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하며 자연의 생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소가 생산하는 우유의 양은 하루에 약 25에서 30리터. 이 정도 양의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1만 리터의 혈액을 써야 하는데요. 이것은 1000리터의 우유가 무려 1만 개에 해당하는 양이랍니다. 젖소가 매일 힘들게 만든 우유를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야겠죠? 짤 때 느낌이 부드러워. 이상해요. 뭔가 뜨끈뜨끈하고 물컹물컹하고 좀 이상한데 그래도 애기랑 같이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호기심 많은 하나 씨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배운 대로 부드럽게 감싸서 꾹 눌러주니 물총을 쏘듯 우유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갓 짜낸 신선한 우유예요. 온도도 굉장히 따뜻한데요. 젖소의 체온이 사람의 체온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은 39도에서 40도 정도 되기 때문이래요. 우와, 냄새도 굉장히 고소한데요. 갓 짜낸 신선한 우유 한번 마셔볼까요? 그거 지금 마시면 안 됩니다. 아. 유방에 우유가 들어있을 때는 아주 깨끗한 신선한 우유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우유를 직접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혹시 모를 질병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을 때는 살균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신선한 우유를 맛볼 수 없지만 대신 진짜 주인에게 우유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귀여운 송아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옹기종기 모여 가족들을 맞아주는데요. 목이 빠져라 우유를 기다리는 모습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입니다. 우유 빨리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송아지는요 처음 태어나서 2달 동안은 우유만 먹고 자랍니다. 우유만 먹고 자라고요. 2달이 지나면 우유를 차츰차츰 줄이고 사료랑 건초, 풀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요. 자, 물려 주신 다음에 젖병을 거꾸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만 주시면 송아지가 아주 잘 빨아먹죠. 송아지 우유 먹이기 도전! 젖병 아래가 위를 향하게 기울인 후 송아지에게 밀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야말로 젖먹던 힘을 다해 힘차게 젖병을 빠는 송아지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자칫하면 송아지에게 젖병을 뺏길 수도 있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우유를 먹이는 아이들. 아우 맛있어요 엄마.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송아지 우유 먹이기 성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송아지들은 왜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우유를 먹지 않고 모두 일어선 채 고개를 들고 먹는 걸까요? 자,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먹어야지 되는 이유는요. 송아지 때는요. 소가 위가 4개가 있죠. 1, 2, 3, 4위가 있는데 소화를 할 수 있는 위가 4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바로 먹어야지 우유가 4위로 쭉 바로 넘어가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딱 쳐들고 우유를 먹게 되는 겁니다. 송아지에게 우유 먹일 때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유 이제 잘 알겠죠? 귀여워요. 송아지에게 배불리 우유도 먹이고 이번엔 우리도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볼까요?
아침에 갓 짜낸 신선한 우유를 치즈 배트에 넣고 살균과 발효의 과정을 거쳐 만든 치즈 원형입니다. 이게 치즈 만들기 과정의 90% 정도가 완성된 커드라는 거래요. 이제 이걸 잘게 쪼개서 치즈 만들기 과정을 이어갈 거예요. 치즈 커드를 85도씨의 물에서 약 30초간 녹이면 치즈가 노골노골해지는데요. 살짝 올려서 물을 쪼르륵 빼주세요. 예쁘게. 덩어리가 되도록 반죽한 후 입맛에 맞게 레몬즙이나 소금, 식초 등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쭉. 간단한 방법으로 쭉쭉 늘어나는 스트링 치즈 완성. 탄력이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도 그 쫀득함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근데 어째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이 난 것 같죠? 온 가족이 함께 협동해 맛있는 치즈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치즈는 고대 아라비아의 카나나라는 사람이 염소의 젖을 양의 위로 만든 주머니에 채우고 먼 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주머니를 기울이니 물 같은 멀건 액만 나오고 젖은 흰 덩어리로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치즈는 지금까지 알려진 종류만 약 2,000가지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드디어 치즈 완성!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정말 쫄깃쫄깃하고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사먹는 치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요?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가요? 와, 정말 최고예요. 애들도 재밌어하고 맛도 고소하고 맛있네요. 따로 마트나 사 먹는 것보다요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뭔가 첨가되지 않은 정말 무공해 친환경 치즈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마트에서 사 먹는 거는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직접 만든 거라 그런지 더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한 입에 쏙 맛있게 잘도 먹네요. 말랑말랑하고 만들어봐서 좋아요. 얼음이랑 소금이랑 만나면 소금은 얼음을 녹이면서 주변의 온도를 영하 27도까지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순간 냉동고가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스테인리스 볼에 얼음과 굵은 소금을 10대 3 비율로 넣고 그 위에 우유를 넣은 또 다른 볼을 올려주세요. 딸기 맛을 내기 위해 우유에 잼을 넣어주면 아이스크림 만들기 준비 완료. 지금 제가 아침에 갓 짠 신선한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려면 열심히 저어야 된대요. 열심히 저으세요. 돌리고 돌리고 힘내라 힘 빨리빨리 더 열심히 저어주세요. 재밌죠? 지금 조금 남았는데 힘들어요. 역시 맛있는 거 먹기 힘든 것 같아요. 짠! 우유가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보기만 해도 쫀득쫀득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요. 아우 군침이 돌아요 하나씩.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요? 와, 정말 맛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사라지는 게 고소하고 너무 달지도 않고. 나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하고.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좋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유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우유로 간단한 과학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우유 단백질 분리하기. 우유가 든 컵에 식초를 넣고 저어주면 금세 응고되는데요. 이는 우유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 중 카제인 단백질이 식초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우유에서 작은 덩어리들이 뭉치는 이유도 우유 속 젖산균이 산성화되면서 카제인 단백질이 변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우유 속 지방 확인하기. 우유가 담긴 접시에 갖가지 색소를 뿌리고 세제를 묻힌 면봉을 찍어주면 색이 쫙!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하는 세제가 우유에 닿으면 서로 꽉 잡고 있던 우유의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서 색소가 퍼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뜻깊고 아이들도 추억이 될 수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 가서도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목장 체험 어땠나요? 젖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귀여운 송아지도 만나고 거기에 우유로 맛있는 간식까지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단순한 마실거리로만 생각했던 우유 한 잔 속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과 다양한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체험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